연립방정식. 뭐가 좋다는 거야? 아무 때나 좋대. 아무 때나 고백을 하고 그래. 그래, 연립방정식. 우리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이런 게 이제 연립방정식이잖아. 그지? 2x 플러스 y는 3, 3x 마이너스 y는 2.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요런 게 이제 우리 연립방정식이잖아요. 맞아?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이야. 그래, 우리 이 연립방정식을 우리는 어떻게 풀었을까? 더해서, 빼서. 맞아. 그걸 보고 뭐라 그래? 가감법이라는 방법을 썼죠. 그죠? 가감법. 이게 가감법이잖아. 그지? 두 개를 이렇게 더하거나 빼가지고, 그죠? 개수를 일치시켜 놓고 난 다음에 더하거나 빼서 가감법이라는 방법을 썼어요. 맞아요? 가감법이라는 방법. 또 뭐가 있지? 그렇지. 뭐야. y는, 지금 요 식을 y는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꾸면, 그죠? y 자리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대입을 하지. 대입을 해서 2x 더하기 3x 마이너스 2는 3 해가지고 5x는 5, x는 1, x는 1이니까 x는 1이면 y도 1 이런 식으로 해서 x, y를 이렇게 구했던 그런 방법이 무슨 법이다? 대입법이다. 대입법. 그래. 우리는 이게 바로 지금 요렇게 하는 걸 우리는 어떤 연립방정식이라고 해? 미지수가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인 이게 중요해. 1차 연립방정식이에요. 1차야, 1차. 1차. 1차였을 때, 1차하고 1차가 나왔을 때 이렇게 가감법이랑 대입법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고,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뭘 배우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연립방정식을 배웁니다. 2차 연립방정식을 배워요. 그래? 어떤 거야? 이런 거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제곱은 4. 4. 그리고 x 더하기 2y, 좀 더 편하게. 2x 플러스 y는 3. 뭐 이런 거. 이런 걸 배워요. 이런 거를. 이게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2차 연립방정식. 이제 2차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봐봐. 우리한테는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이런 방법. 두 가지나 있었어. 또 더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을 때 얘 봐봐. 가감법을 쓰려면 개수를 이렇게 맞춰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몇 차야? 2차잖아. 맞춰가지고 없앨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그래. 대입법밖에 없다. 대입법. 우리는 이제 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연립방정식은 대입법으로 풀 거야. 대입법으로. 그럼 어떻게 대입할 거야? 요 2차식을 1차식에다 집어넣을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1차를 2차로. 이게 바로 연립방정식 풀이의 전부야,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다 푸는 거예요.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해서 푸는 게 기본이고, 이제 커다란 틀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1차식이 있고 2차식이 있으면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뭐 한다고? 대입한다고. 어떻게 해요? y는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y 자리에다 그대로 집어넣어요.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 y 자리에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는 4가 돼서 조금만 함산할까? 5x의 제곱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x 9 빼기 4 플러스 5는 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해서 x에 대한 몇 차씩?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는
선생님이 이렇게 일부러 세팅한 건 아니지만 중근을 갖게 만들어졌네, 그지? x-1의 제곱은 0. x는 얼마 나와요? 근데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1, x는 1, y는 x가 1이니까 y는 얼마가 돼요? y도 1. 요렇게 x는 1, y는 1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얘는 사실은 중근이에요, 중근. 근데 만약에 x가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은 두 쌍이 나오겠죠, 그러면 해가.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두 쌍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중근이니까 한 쌍이 나오는 거고. 그래, 이렇게 풉니다.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한다. 그게 연립방정식의 기본 풀이고 전체적인 틀이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거기서. 거기서. 그래, 그러면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지우지 말까? 아직 지우지 말까? 그래, 얘는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연립방정식인데 여기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은 0의 꼴로 만들 수가 있죠, 그죠? 2차식 좌변으로 이항하면 2차식 꼴이고 여기는 1차식이지, 그지? 1차식. 맞아? 그러면 요런 꼴에서는 1차식이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돼. 근데 만약에 2차식하고 2차식이 있어요. 2차식이랑 2차식이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될까? 2차식이랑 2차식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 2차식하고 2차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풀어야 될까? 어떻게 해서 풀어야 돼? 우리는 대입법밖에 없다라고 했잖아. 그치? 대입법.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넣는 게 기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2차식하고 2차식이 있는데 아니잖아, 지금. 선생님이 대입법이라고 그랬잖아.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넣어야 돼. 1차식이 없네, 그지? 1차식을 찾으면 되지. 1차식을 찾아내는 거야. 어떻게 찾아내?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잘 되는 게 있으면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몇 차식? 2차식이 어떤 녀석?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돼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맞아? 1차식하고 1차식 만들어지면 이 1차식하고 이 2차식하고 연립을 하고 또 이 1차식하고 이 2차식을 연립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2차식, 2차식이 있으면 하나를 뭐를 한다고? 연립을 해서 1차식을 2차식에다 대입을 하면 된다 이거지. 연립을 해. 그래. 그러면 우리 1차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1차식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2차식, 2차식이 돼가지고 1차식이 없으면 또는 다른 모양이어가지고 1차식이 없잖아? 그럼 1차식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이건 막 대입법을 쓰는 게 아니라 1차식을 찾아내면 돼요. 1차식을 어떻게 찾을까 고민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였다고? 인수분해였다고. 문제가 어려워지면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해요. 두 식을 더해가지고 1차식을 만들거나 두 식을 어떻게 더하거나 빼서 2차식 새로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 있고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두 식을 적당히 조합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는 꼴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1차식을 꼭 찾아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의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 또 특수한 경우 대칭형이라고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 때 대칭형. 그거는 특수한 풀이가 더 있는 거야. 특수한 풀이가. 그러니까 쉬운 풀이가 더 있는 거야. 이렇게 풀려요. 지금 방금 우리가 배웠던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풀리는데 대칭형이면 더 쉬운 풀이가 있는 거예요. 더 빠른 풀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풀이가 하나가 더 주어지니까 그건 더 쉬운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문제들을 더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왜? 암기를 하니까 그래. 암기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기본 방법에서 다 풀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러 갈까요? 문제 보러 갑시다. 연립방정식.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면 쉬워집니다.
여기 식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이거의 해가 요 녀석의 연립방정식 이것을 만족을 시킨대. 만족을 시킨대. 얘는 굉장히 과한 녀석이네. 식이 요 녀석의 해가 요 녀석도 만족을 시키면 이거하고 이거 네 개를 연립을 하면 해가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 봐봐. 얘 내가 A를 몰라. 여기는 B를 몰라. 맞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차피 얘 네 개의 해가 똑같으니까 나는 그냥 얘랑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맞습니까? 어차피 네 개의 해가 같으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미지수, 미정계수가 들어있지 않은 녀석들로 그냥 연립을 하면 됩니다. 그래, 연립을 합시다. 누구와 누구로? x 플러스 y는 6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8로 연립을 하는 거예요. 연립을 하면 어떻게 돼? y는 뭐가 돼요? 6-x 대입할 거예요. x제곱 플러스 6-x의 제곱은 18. 이렇게 해서 전개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은 18. 조금 암산했어. 넘기면서 2로 나눠주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8을 2로 나눴으니까 9. 이렇게 만들어져요. 맞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여기도 중근으로 나왔네. 그치? 중근. 중근이니까 한 쌍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x. 그러면 우리가 해를 쓸 때 이렇게 쓰면은 좀 귀찮잖아. x는 얼마, y는 얼마. 요렇게 하고 또 해가 또 나오면 이거랑 x는 얼마, 또 y는 얼마. 여러 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쓰는 거 귀찮잖아. 귀찮으니까 해는 보통 연립방정식의 해는 순서쌍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x, y. 순서쌍으로. x는 얼마라고요? x는 3이에요. 3 하나밖에 안 나와. 중근. 3. x가 3이니까 y는 얼마예요? 3. 1차식에다가 집어넣어요. 1차식에다 집어넣어서 확인하면 3,3. 요 녀석의 해는 3,3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하고 b를 구하면 x가 3, y가 3이라는 얘기야. 그치? 3, 3 집어넣으니까 9 빼기 3은 a는 얼마? a는 6. 그 다음에 3 빼기 3b는 0이니까 b는 얼마? 1. 요렇게 a. 아우, 날라갔어. 부러졌어. 아우. 펜척이 부러졌습니다. 그래, 계속 해봅시다. 그래, 그 다음 2번 유형으로 넘어가 봅시다. 2번.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 몇 차씩? 그치? 2차. 2차. 니네가 딱 봐도 기본 문제야. 그지? 어때요? 이 위에 있는 2차식, 아래에 있는 2차식. 누가? 위에가. 그치? 위에가 인수분해가 되겠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1차식이 없을 때는 1차식을 찾아야 되는데 기본 유형이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를 하니까 위의 식이 어떻게 됐어요? x 플러스 3y는 x 마이너스 3y, 그죠? x 플러스 3y, x 마이너스 3y는 0. 요렇게. 그리고 아래식은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길게 풀어야 돼. 2번 풀어야 돼. 2번. 어떻게? 얘가 0이 돼도 되고 얘가 0이 돼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x는 얼마야? x는 마이너스 3y와 그리고 여기 얘가 0이 되려면 x는 얼마예요? 3y. 요거를 이렇게 연립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문제까지 좀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연립을 하는 건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다 구하라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두 정수 xy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두 정수 xy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면 정수인 걸 찾아야 돼요. x에다 마이너스 3y 이렇게 집어넣어요. x에다 마이너스 3y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9y의 제곱 마이너스
9i 플러스 y제곱은 1, 10i의 제곱 마이너스 9i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만들어지고 10y 플러스 1, y 마이너스 1은 0이네.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y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10분의 1 또는 1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x, y의 순서쌍을 구하면 y가 마이너스 10분의 1, 얘는 답이 아닐 거야. 두 정수 xy라 그랬으니까. y가 마이너스 10분의 1이면 x는 10분의 3이고요. y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구했더니 어떻게 해? 정수잖아. 두 정수. 제곱해가지고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당연히 얼마야? 바빠 죽겠는데 시험 문제 만났을 때는 그냥 10하고 넘어가면 돼. 좋아. 그러면 이제 해를 모두 구해라 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 해를 모두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돼? x에다 3y를 집어넣으니까 9y의 제곱 플러스 9y 플러스 y제곱은 1. 그래서 10y의 제곱 플러스 9y 마이너스 1은 0. 10y 마이너스 1, y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y는 10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y는 10분의 1이었을 때 y가 10분의 1이었을 때 x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이번에는 10분의 1이면 10분의 3이 x의 값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이 x의 값이 이렇게 네 쌍이 만들어집니다. 어차피 정수에 대해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도 10이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도 10이잖아요. 우리 10이라는 답이 맞는 거야. 이렇게. 풀이는 길지만 어렵지는 않다. 이런 거에서 버벅이면 뭐 문제가 확장됐을 때 우리 친구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대칭형이라 그래요. 대칭형. 무슨 형? 대칭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유형이야. 대칭형에 대한 풀이를 해야 되는데 대칭형의 기본 문제는 얘가 아니니까 대칭형의 기본을 한번 해볼게요. 대칭형의 기본. 해보자. x 더하기 y. x 더하기 y는 3이고 xy는 2예요. 이렇게. x 더하기 y는 3이고 xy는 2예요. 우리 대칭형이라는 거는 x하고 y가 자리가 바뀌어도 y 더하기 x도 3이고 yx도 2잖아 지금. 둘을 자리를 바꿔도 모양이 안 흐트러지는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걸 우리 대칭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런 대칭형은 일단 이런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야. 암산이 됩니다. 암산. 우리 이런 거 한번 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어떻게 돼요? 2. 두 근의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2야. 암산 안 돼? 얼마야? 더해서 3 곱해서 2 나오는 두수? 1, 2. 그래, 1, 2.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 베타는 1, 2가 될 수도 있고 2, 1이 될 수도 있죠. 이런 대칭형의 풀이는 이렇게 암산이 되는 형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굳이 얘가 몇 차식이야? 얘가 2차식이야. x, y가 곱해졌으니까. x에 대한 1차식이고 y에 대한 1차식이지만 x, y에 대한 2차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1차식이잖아. 그러니까 1차식을 대입을 해도 답이 나와 안 나와? 당연히 기본 방법으로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지만 이 녀석은 이렇게 암산이 되는 풀이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수의 합을 두 근의 합이라고 두 수의 합을 두 근의 합이라고 생각하고 두 수의 곱을 두 근의 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두 수의 조합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풀었어요? 이렇게 x, y는 어떻게 된다고? x가 1이면 x가 2면 y는 1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x 더하기 y는 만약에 문제가 x 더하기 y는 4, xy는 2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면 얼마야?
몰라요? 두 근의 합이 4고 두 근의 곱이 2인 이러한 2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였잖아, 지금 여기서. 맞아? 이거는 몰라요가 아니라 암산이 되지 않아요예요. 암산이 되지 않아요. 맞아? 암산으로 내가 두 수를 생각을 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우리도 인수분해를 하는데 암산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 그거 뭐 무리근을 갖거나 허근을 갖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 근의 합이라고 생각하고 두 근의 곱이라고 생각해서 2차 방정식을 그냥 만들면 돼. 2차 방정식을 만드세요. 이거 가지고. 두 근의 합이 얼마라고? 두 근의 곱이. x, y가 사용됐으니까 새로운 t라는 식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됩니다. 이 녀석은 t제곱, 두 근의 합이 4니까 4t, 마이너스 4t, 두 근의 곱이 2니까 2는 0. 이 녀석을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x, y라고 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구하니까 t는 근의 공식을 씁니다. 그렇지, 근의 공식 쓰잖아.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쓰는 거잖아, 2차. 그러면 t는 얼마가 돼?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 두 근을 찾았잖아. 아까 두 근이 1, 2였잖아. 근데 여기선 두 근이 2 플러스 루트 2랑 2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답하면 돼. x, y는 2 플러스 루트 2, 2 마이너스 루트 2.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2,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2. 그래, x가 2 마이너스 루트 2면 y는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대칭형이니까 자리만 바꿔주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대칭형입니다. 대칭. 오케이? 됐어요? 그래. 이제 이게 기본이고 이제 이쪽 문제를 한번 좀 지우지 말까 아직? 안 지웠다. 다시 이쪽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이쪽 문제로 가봤더니 이 녀석도 역시나 대칭형이지. 대칭형인데 얘는 근데 뭐가 안 나와 있어? 대칭형인데 이거를 지금 방금 같은 풀이를 하려면 x 플러스 y가 나와 있어야 되고 x, y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근의 두 근의 곱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단 말이야. 없으면 뭐 하면 돼? 대입을 어떻게 할까? 이것도 2차식이고 또 2차식인데. 무슨 암산이야. 돼, 맞아, 돼. 그것도 되는데.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고 최소값은 얼마야? 다시, 야, 니네는 지금 사고를 연결을 시켜야지. 연결을 안 시키면 어떻게 돼? 얘 여기 합과 곱이 나왔는데 여기는 합이 안 나왔잖아. 곱은 나왔잖아. 그래, 찾아야지. 합을 찾아야지. 당연히 찾으려고 해야지. 이걸 뭐 암산? 뭐 이거는 암산? 안 되잖아. 최소값을 못 찾잖아, 지금. 최대값은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졌어. 지금 4, 1, 1, 4 하면은 64 더하기 1 해가지고 65가 최대값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은 문제는 안 풀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녀석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사용을 해가지고 찾아도 되고, 이제 우리가 기본 해법, 여기서 이제 말하는 기본 해법은 치환을 해서 하라고 합니다. 치환을 해서.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문제는 굳이 치환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치환하는 방법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보통 정확하게 잘 들으세요. 두 수의 합을 U라고 이제 치환을 할까요? U. 문자를 이제 사용합니다. U. 그리고 X, Y는 뭐를 사용해? 얘 U 사용했으면 U 다음 알파벳이 뭐야? U 다음에 알파벳이 뭐야? 너 알파벳 UV를 사용을 합니다. UV. 보통 UV를 사용을 하니까 우리도 굳이 뭐 답안지랑 다를 필요는 없잖아. UV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 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내가 뭐라고 쓰면 돼? U제곱 마이너스 2V라고 쓰면 되지. 다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얘는 u제곱 더하기 u제곱 빼기 2v 이렇게 되겠지. 이게 17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뭐야 얘가? 그러니까 얘가 뭐냐고. V는 4가 되죠. V는 4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여기가 1차식이고 여기가 2차식이니까 V 자리에다 4를 집어넣어요. V 자리에다 4를 집어넣으니까 U제곱은 4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8 넘어가서 25가 되지. 그럼 U가 얼마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제 UV, 기억해. UV는 두 수의 합과 곱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시 이제 UV를 이렇게 찾았으면 요렇게 합니다. X 더하기 Y는 U니까 U가 5하고 마이너스 5잖아. V는 항상 얼마야? 그치? 그래서 X 더하기 Y가 5였을 때 XY는 4. 그리고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XY는 4. 아까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서만 구한 거야. 암산되죠? 요건 굳이 T라고 놓을 필요가 없어. X, Y는 어떻게 돼요? X, Y는 얼마가 된다고? 1, 4. 왜? 곱해서 4 나오는 거 14. 더해서 5 나오는 거 14잖아. 그치? 14. 14가 되니까 누구도 돼? 4, 1도 됩니다. 이거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X하고 Y가 바뀌면 답이 달라져.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해서 4 나오고 더해서 마이너스 5 나오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뭐예요? X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굳이 구할 수도 있지만 굳이 안 구해. 그냥 여기 어차피 14 다 구해놨잖아. 다 구해놨으니까 이 녀석은 얼마가 될 수도 있고 65 이렇게 집어넣어도 65 이렇게 집어넣어도 65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5가 되지.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고 65 최소값은 마이너스 65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면 13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30 알겠어요? 근데 UV로 굳이 이 정도 문제는 UV로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지. 어떻게? 얘는요,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우리가 어차피 두 수의 합만 찾으면 돼.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17이잖아. 그러니까 XY가 얼마니까? 4니까 X 더하기 Y의 제곱. 치환을 요 정도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X 더하기 Y는 얼마야? 뭐 끝났잖아. 지금 UV라고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UV로 바꿔보면 좀 더 편하게 안 헷갈리게 편하기보다는 안 헷갈리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 연립방정식 벌써 끝났어요. 뒤에 한 문제 더 있네요. 연립방정식. 여기가 지금 공통인 실근. 여기 공통인 실근. 공통인 근. 공통인 근을 줄여서 얘기를 하면 세 글자로 줄이면 그렇지. 공통근. 공통근이라고 합니다. 공통근. 공통근. 공통근에 대한 내용이야. 공통근에 대한 내용. 이것도 정확한 이해를 하면 왜 그래야 되는지를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니네가 굳이 암기라는 걸 안 해도 됩니다. 암기라는 걸 안 해도 돼. 봐, 이런 게 공통근이야. 이런 게 공통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는 식이 있어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는 0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공통인 근이 뭐야? 알파가 공통인 근이지. 알파가 공통인 근이야. 알파가 공통인 근이야. 알겠지? 거기까지. 두 식을 더해볼까? 두 식을 더한다. 더하면 두 식을 더해. 이거하고 더해. 공통인수잖아 그러면. 그치? 공통인수니까 더하면 x 마이너스 알파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2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두 식을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야, 두 개 이거 공통 인수로 묶고 이거랑 이걸 더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더했어? 더했는데 결과를 봐. 알파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알파가 살아있어. 오, 더했는데도 알파가 아직 여전히 있네. 건재하네. 맞아요? 알파가 있어요. 알파가 있어요. 두 식을 더했는데 그러면 빼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걸 빼면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면 이거에서 이거 뺐으니까 감마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죠. 그죠? 맞아요? 뺐는데도 감마하고 베타가 만약에 같다면 그냥 감마하고 베타가 그냥 같다면 어때? 두 식이 아예 같은 식이지. 아예 같은 식이니까 공통분이 두 개가 들어있는 경우지. 그러면 같은 식이니까 빼면 0 돼야 돼. 그치? 0 돼버리는 거야. 뺐을 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알파도 안 남어. 아예 같은 식을 빼버리면.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만약에 여기 감마하고 베타가 같지 않다면 여전히 알파가 있어 없어 지금 뺐는데도. 알파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맞죠? 알파라는 근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두 식을 더하거나 뺐을 때 알파라는 근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통근의 문제를 풀 때는 두 식을 더해보거나 빼는 거지. 그치? 공통근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 두 식을 더하거나 뺀다. 그치? 뺀다.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이유가 그거야. 살아있으니까 그 살아있는 거 찾으려고 식을 간단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더하거나 빼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면 까먹지. 너무 그냥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공통분 문제는 그냥 더하거나 빼면 되는 거지. 어차피 살아있으니까. 요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는 쉬워집니다. 그 기본만 가지고 있다면 밑에 문제들도 사실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처음이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풀릴 거예요. 그럼 보자. K가 이 두 2차 방정식의 공통인 실근이래. 실근. 지금 포인트도 잘 봐. 실근이라고 했어. 실근. 공통인 실근을 갖게끔 해봐라 라고 했지. 그러면 두 식을 더했을 때는 식이 좀 안 이뻐요. 지금 시간 관계상 선생님 더해지는 않을게. 두 식을 한번 빼볼게요. 여기서 이걸 빼볼게요. 빼보면 어떻게 돼요? a-2x 빼봤어. a-2는 0. 두 식을 뺐어요. 지금 여기. 두 식을 빼면, 그지? 빼면 a-2로 묶어지고 x 플러스 1이 됐네. 그지? 그럼 봐봐. 이제 여기 이 식을 생각을 해봐. 이 식을 생각을 해봐. 뺐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x-2, a-2, a-2가 지금 공통인수니까 a-2로 묶었으니까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a가 얼마가 돼도 돼? a가 2가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냥 a가 2다랑 여기만 보지 말고 a가 2면 어떻게 되지? a가 2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두 식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그냥 아예 같아져 버리는 거지. 공통근 지금 여기 이 녀석이 공통근으로 쓰일 틈도 없어. 그냥 아예 0이 돼버려. 빼버리니까. 그지? 빼버리면 0이 돼버린다고. a가 2면 두 식이 아예 같은 식이 돼요. 어떤 식이 돼? a가 2면 두 식이 모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도 얘도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얘네가 만약에 실근이었다. 공통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이거는. 얘는 식 두 개가 똑같으니까 공통인근이 두 개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런데 여기 봐봐. 실근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판별식 썼더니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지? 허근이지? 허근인 공통근을 갖는 거야. 이런. 그러니까 A가 2였을 때를 지금 따져라 라고 한 거 맞아 안 맞아? 아니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A가 2였을 때가 답이 안 돼. A가 2였을 때가 답으로 문제를 출제를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공통근 문제에서 A가 2였을 때를 답으로 출제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여기는 a가 2였을 때가 답이 안 돼요. 그러면 a가 2가 아니니까 여기는 a가 2가 아니니까 얘가 0이 안 됐으니까 공통인근이 살아있는 거야. x가 얼마야? 그치? 공통근은 x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k예요. k. 마이너스 1은 실근이잖아. 마이너스 1은 실근이니까 마이너스 1이 근이기 때문에 a는 어떻게 구해? a는 이 공통근을 다시 식에다가 집어넣어.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하니까 얼마예요? 1 플러스 2. 저 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하는 거야. a 찾으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a는 얼마가 돼요? 0. a는 얼마야? 요렇게 a하고 k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빼보는 거야. 빼보는 거고 더해보는 거고. 이 문제도 한번 해봐요. 그런 느낌들을 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 이거 뭐야? 1차, 2차. 무슨 방정식?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우리 친구들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어야 돼? y는, 그쵸. y는 해가지고 대입하자. y는 2x 플러스 k. 근데 이게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란 얘기야? 허근이래, 허근. 허근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x 플러스 k는 0이잖아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는 0이고 얘가 허근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허근이니까 이 녀석 판별식 짝수 판별식 어떻게 돼요? 4-k가 0보다 작다. k는 4보다 크다. k는 4보다 크니까 얼마다? 5다. 정수 k의 최소값은 5가 된다라는 얘기죠. 4보다 큰 최소 정수는 5다. 봐,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중근이란 얘기야. 판별식이 0이 쓰여야 될 것 같다. 실근을 갖도록 하는 대칭형이네. 대칭형이네.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실근이니까 0보다 커도 되고 0보다 0과 같아도 되고 그런 느낌이 들어갈 겁니다. 두 자리의 자연수에서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자리의 자연수. 두 자리의 자연수면 여기가 x, 여기를 y라고 두자고. x, y라고 두자고. x, y 이렇게 뒀어요. 그랬을 때 두 자리의 자연수에서 각 자리의 숫자의 제곱의 합은 각 자리의 숫자의 제곱의 합은 58이고요. 58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1의 자리와 10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 1의 자리와 10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 이건 이제 우리가 중학교를 어디 나왔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오, 너 중학교 어디 나왔어? 중학교 잘 나왔네.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 그치. 10x 플러스 y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그치? 맞아요?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돼? 오, 맞아. 이거는, 그치?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대답을 해줬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봐? 여기 문장을 읽으면 돼. 민정아? 1의 자리의 숫자와 10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와, 이게 바꾼 수잖아. 바꾼 수와 처음 수의 합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표현을 진짜 못해가지고 못 푸는, 그치? 중학교를 제대로 나왔는지가 수상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치? 이렇게 표현을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고요? 110. 그러면 요거는 식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돼? 11x 더하기 11y는 110. 좀 더 간단하게 쓰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y는 10이라고 쓸 수 있지. 그지? 요식하고 요식하고 연립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뭐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어떤 방법? 대칭형의 풀이 방법으로 풀어도 되지. 어떻게 돼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두 수의 합을 알잖아. 이게 얼마고? 58. 여기는 100 마이너스 2xy. xy는 얼마예요? 이게 42니까 xy는 21이죠. xy는 21.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다시 와서 봤더니 두 수의 합은 10이고 두 수의 합은 10이고 이게 u잖아. u. v로 치환 안 했어. 그냥 이것도 지금 선생님은. 두 수의 합은 10이고 두 수의 곱은 21이에요. 그럼 x, y는 어떻게 돼요? 이건 암산될 것 같은데 이건 어차피 자연수잖아. 자연수. 그지? 자연수니까 9구단 37. 맞아. 37. 37도 되고 얼마도 돼? 정확하게 봐야 돼. 누가 처음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10의 자리의 숫자가 1의 자리의 숫자보다 크니까 70. 그치, 이 녀석의 답은 73이 되겠죠. 73. 73.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